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연을 할 때 판서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상지에 판서 노트만 그리고 들고 들어갔는데요. 제 판서 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모형별로 살펴보시면 일단 저는 오른쪽에는 활동을 그리고 왼쪽에는 배움 목표, 가운데는 주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의 내용은 가운데다가 판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모든 배치도가 오른쪽 끝에 이렇게 항상 비슷한 형식으로 판서를 했고요. 실제로 구상지에 이렇게 판서 노트만 딱 작성해서 들고 들어가서 판서 노트를 보면서 수업을 시연했습니다. 대본을 써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대본을 써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그 구상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업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서 노트만 딱 작성해서 들어간 후에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발문을 하고 준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건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었는데요. 활동명을 여기다 이렇게 작성하고 1번부터 6번까지 구상지에 남아있는 절차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주제를 작성했습니다. 배움 목표 먼저 작성 후 수업 시연하겠다고 말한 뒤에 배움 목표를 작성해 둔 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시연 단계 부분에는 이렇게 따로 밑줄을 쳐놨고요. 그 다음에 전시학습에 했던 내용 중에 키워드만 작성하고 1번부터 이제 이 번호대로 1번에 문제 제기 활동 때 자료 1번을 썼으면 이렇게 번호를 맞춰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썼을 때는 내가 이 자료를 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붙여놨고요. 우리 반 학생들이 한 내용들을 판서할 때는 이렇게 판서 내용을 구조화해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그때그때 필수로 하고자 했던 순회지도가 있다면 이렇게 사랑조, 이해조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실제 수업 시연에서는 이 순회지도 부분은 판서를 하지 않았고요. 이 판서 노트에 구상지에 구상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순회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제가 만능틀에 녹여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었고요. 이 구상지를 올려놓고 수업 나눈 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황색으로 썼던 부분들은 수업 나눔 때 살짝살짝 보면서 제가 이때 이렇게 수업한 부분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답변을 한 것이죠. 또한 다른 색펜으로 써놓은 것은 좀 강조하는 분필로 표시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모든 배치표 역시 학생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항상 인원수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모형도 보시면 자료는 확실하게 자료대로 쓴 것을 보여주게끔 하였고요. 직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모듬에서 전문가 모듬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내용을 듣고 판서할 때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판서를 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몇 개의 내용들은 판서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수업 나눔 때 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걸 보시면 이렇게 주제는 가운데 항상 있고요. 활동명과 내가 직접 시연한 부분들만 체크해 놓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수업을 했고요. 또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간단한 발문, 이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여러 개 적어 놓고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을 리액션으로 대체했습니다. 혼자 살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 오빠가 지방대에 살고 있다고 방금 이야기해줬는데 우리 땡땡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적어놓고 발문은 스스로 살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배움 목표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작성을 했는데요.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역할극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만 적지 않고 전체 문장을 적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선생님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만 잘 한다면 이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서 감점이 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단축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시느냐는 선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소주제를 정할 때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일 수 있도록 판서를 구조화해서 들어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떻게 조사할지, 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주제에 하고 싶은 사람이랑 했는지와 같이 모형의 중요한 특징들도 반드시 적어놓고 수업 나눔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만능틀이나 수업 나눔에서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이 판서에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판서를 하였고요. 저는 분필로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서는 최소화하되 제가 채점돼야 될 부분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자료 같은 거와 키워드 같은 것만 판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글씨체가 매우 예쁘고 판서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100% 판서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만 저처럼 판서에 자신이 없으신 선생님들이시라면 키워드 위주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적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활동, 배움 목표, 모든 배치, 주제, 그리고 중간 개념 내용들을 이렇게 판서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회지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상지에 적고 들어가셔서 꼭 내가 순회지도 했던 내용들을 수업 나눔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순회지도한 내용들을 따로 적어두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즉흥적으로 시연을 하신다면요, 수업 나눔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을지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지를 올려놓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눈으로 힐끔힐끔 보면서 수업 나눔을 답변하시기에는 순회지도 같은 것들은 반드시 구상지에 적어놓고 또 잘 보이게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발문이 너무 걱정되시는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적어두셔도 좋지만 너무 구상지에 눈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읽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생기부 시즌이라서 굉장히 많이 바빠서 제가 답글도 많이 못 달아드릴 수도 있고 또 영상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시고 1차 발표 전까지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부지런하게 많이 업로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더 뿌듯하고 알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